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삼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김진호 교수라고 합니다. 이전 차시에 이어서 이번 차시에서도 변수,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건데요. 이전 차시에서는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인 동적 타입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이런 데이터 타입들은 서로 연산을 위해서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서로 변환을 시켜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타입 변환을 강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과 자동으로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자동 형변환과 강제 형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동적 타입 언어라고 하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동적 타입 언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와 비교되는 정적 타입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정적 타입 언어는 다른 말로 스트롱 타입 언어라고 불리는데, 이 스트롱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타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C 언어라던가 혹은 C++, 자바, 코틀린 등이 이런 정적 타입, 스트롱 타입 언어에 해당하고요. 이런 스트롱 타입 언어는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사전에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바 언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이 변수에다가 정수를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i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내부에는 이렇게 20이라고 하는 int에 저장될 수 있는, 즉 숫자로 된 정수로 된 이 값만 여기다가 저장을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변수의 타입은 한 번 지정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변경할 수가 없고요. 변수의 선언한 타입에 맞는 값만 이렇게 할당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 놈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렇게 넣으면 얘는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num이라고 하는 변수는 int, 정수값만 저장을 하는 타입이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쪽에서 지금 넣으려고 하는 값 자체는 문자열이에요. 따라서 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 리터럴은 정수형 이 공간에 이렇게 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컴파일러라고 하는 녀석이 컴파일 에러를 발생시키면서 여기에는 뭔가 이런 값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경고를 보내주게 돼요. 보통 이러한 타입 체크들을 컴파일 시점에 수행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이런 타입이 일관되게 강제 합성을 지니게 되면서 나중에 실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런타임 에러를 줄여주게 돼요. 같은 에러지만 뭐 어떤 게 더 좋은지 이거를 아직까지 와닿기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컴파일 시점에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런타임 시와 컴파일 시,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개발을 막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서버라고 하는 이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배포를 해서 이게 실행 중인 상태가 되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서 이 해당 요청을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게끔, 즉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돼요. 근데 만약에 컴파일 시점에 이런 타입 체크가 가능하다면 내가 개발을 할 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즉각적으로 개발한 거를 수정을 한 다음에 올릴 때 뭔가 에러가 안 나는 상태의 소스 코드를 컴퓨터에다가 올릴 수가 있는 반면에, 런타임 시에만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개발할 땐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도 그렇고 사용자 경험으로서도 그렇고 매우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개발을 할 때는 오히려 컴파일이 되는 게 더 안정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와닿게 되겠지만, 아직은 이 컴파일 언어와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성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런타임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는 게 더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구나.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되거나 불편한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동적 타입 언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동적 타입 언어는 영어로 weak type language,
타입이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대표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 등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정수든 문자열이든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변수를 선언할 때 바라고 하는 키워드나 혹은 뒤에서 배울 let이나 const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 타입을 사전에 선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동적 타입 언어는 변수 선언이 아닌 할당 시에 이 타입이 결정되는 타입 추론이 가능한 언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재할당에 의해 변수의 타입은 언제든지 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 타입 언어라고 불러요. 이러한 변수의 값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사용할 때마다 값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확인을 하기 전에는 내가 작성한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수인지 아니면 문자열인지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가 없게 돼요. 매우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개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그대로 쓰면은 조금 문제가 될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개발자 모르게 그냥 타입을 자동으로 바꿔주기도 해요. 즉, 뭔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 같이 유연성은 매우 높게 보이지만 코드를 신뢰하면서 개발을 하는 이 신뢰성 자체는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데이터 타입 체크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기도 하고 코드 양도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따 코드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VS 코드로 가서 이번에는 베리어블 하위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폴더 이름은 02번에 다이나미컬리 타입드 랭귀지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주실게요. 그리고 이 다이나미컬리 타입드 랭귀지 밑에다가 이 파일로 폴더 이름하고 동일한 JS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동적 타입 언어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 계속 동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놓고 이 콘솔.log으로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현재 선언만 하고 아무것도 할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undefined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가 될 거고, 이 undefined라고 하는 값은 undefined라고 하는 타입이라고 했었어요. 실행해보면 undefined라고 하는 타입으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번엔 이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정수 1로 그 값을 덮어 쓴 다음에 타입이 변경됐는지를 한번 콘솔로 타입 오브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처음에 undefined였던 이 타입은 넘버 타입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어요. 물론 값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 값을 넣었을 때 타입이 결정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는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계속 값을 덮어 써가면서 타입 오브를 계속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문자열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값으로 덮어 쓰고, 그 다음에 콘솔로 다시 한 번 더 타입 오브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문자열을 저장한 이 시점에 테스트라고 하는 이 변수는 타입이 스트링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면 스트링이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엔 블린 타입으로도 한번 변경을 해볼 거고요. 자, 타입 오브로 테스트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해당 변수의 타입은 블린 타입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어요. 또 이번에는 null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볼게요. 변경을 해볼게요. 자, 테스트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보면 이 null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이 오브젝트 타입은 이 null 자체가 오브젝트 참조 자료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자바스크립트 첫 번째 버전에서 만들어진 버그예요.
원래는 널 타입으로 추가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오브젝트 타입으로 추가가 되면서 이후에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잘못된 거를 뒤늦게 알게 됐지만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코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약간 일종의 비하인드를 가지고 있는 좀 재밌는 타입이죠. 자, 이번엔 심볼이라고 하는 타입을 볼 건데 심볼이라고 해서 이렇게 테스트에다가 심볼을 저장을 하고 콘솔.log로 타입 오브를 출력해 보면 자, 해당 변수는 심볼 타입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블럭으로 만든 리터럴 얘를 객체라고 했었죠. 이 객체는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콘솔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객체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 객체를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라고 하면 배열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일종의 객체인데요. 이 배열과 객체의 차이점은 뒷부분에서 저희 수업을 하면서 계속 나오게 될 거고 현재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져 있는 이런 리터럴 형태를 배열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콘솔.log로 타입 오브 테스트 출력을 해보면 이 배열도 일종의 객체이기 때문에 타입은 오브젝트라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조금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점인데 펑션이라고 하는 이 함수 자체를 값으로서 취급해서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값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객체를 1급 객체라고 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1급 객체라고 불러요. 자, 콘솔.log로 타입 오브 테스트 출력을 해보면 타입 오브로 반환되는 이 값은 펑션 타입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오브젝트의 일종이고요. 펑션 또한 오브젝트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동적 타입 언어들은 이렇게 타입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맨 위에서 이렇게 정수를 넣었다고 해서 한참 뒤에 이 밑에 정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쓰게 되면 이게 정수일지 문자일지 사실 장담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처럼 타입을 유연하게 막 바꿀 수 있겠지만 내가 막상 쓰려고 하면 이 타입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if문을 이용해서 이 if문은 우리 뒷부분에서 다시 다룰 거니까 그냥 느낌으로만 좀 봐주세요. 이 if문을 이용을 할 때 예를 들어 테스트라고 하는 이 변수의 타입이 펑션, 함수이면 콘솔.log로 테스트는 함수다 라고 출력을 하게 할 거고요. 만약에 함수가 아니면 테스트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출력을 하게 하려고 해요. 자, 실행을 해보면 저 테스트는 마지막에 펑션으로 값을 덮었었기 때문에 타입 오브로 펑션이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게 되고 이 타입과 일치하기 때문에 if 블럭인 테스트는 함수다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함수를 사용할 때 매번 타입 오브 연산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 타입이 맞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출력을 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코드의 양이 매우 증가를 하게 됐고 이게 동적 타입 언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자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적 타입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동적 타입 언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변수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사용한다. 변수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수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또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유효 범위, 즉 스코프라고 불리는데 이거를 최대한 좁게 만들어서 아까처럼 멀리서 이 변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위에 작성하고 사용하게 되면 눈으로 해당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를 손쉽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코프를 최대한 좁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스코프를 좁게 만드는 게 바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개념이 있긴 한데 이 전역 변수는 이런 개념이에요. 프로그램 전역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이고 그다음에 지역 변수라고 하는 개념은 안에 있는 함수 하나하나마다 사용되는 변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에서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고 하면 짧은 스코프 내에서 이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주의할 사항하고 일치하게 되는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를 만들고 한참 뒤에 사용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스코프가 너무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해당하는 거에 조금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2번과 3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또 이 변수보다 상수를 사용해서 값의 변경을 억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변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상수는 고정된 값을 저장을 하는 공간이에요. 이 상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아까 잠깐 언급됐던 const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바나 let이라고 하는 키워드 대신 const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변수의 값을 한번 대입을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선언했던 그 타입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타입이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const와 let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후반부에 다시 다른 챕터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수명을 통해 변수의 목적이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게 또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변수를 이름을 텍스트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이 변수에는 누가 봐도 그냥 문자열이 들어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쓸 수 있어요. 여기에 뭐 숫자가 들어있겠구나라고 설마 저 사람이 나를 헷갈리게 하려고 여기 텍스트에다가 숫자를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변수명을 통해서 변수의 목적이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이런 동적 타입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다음에 이런 동적 타입 언어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들을 명심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타입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입 변환은 크게 명시적인 타입 변환과 그다음에 암묵적 타입 변환,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명시적 타입 변환이든 암묵적 타입 변환이든 타입 변환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동일한데요. 이 타입 변환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피연산 이 두 개가 서로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지만 연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연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느 한쪽의 데이터를 다른 자료형과 서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 주어야만 연산이 가능한데 그때 이렇게 데이터의 타입을 변경하는 거를 타입 변환이라고 불러요. 이런 타입 변환에 관련된 코드를 개발자가 직접 작성을 하는 거를 명시적 타입 변환이라고 부르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별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들을 암묵적 타입 변환이라고 불러요. 이런 암묵적 타입 변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문자열로 타입을 변환시키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기 숫자 10과 그 다음에 문자열 20을 더하기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10은 숫자이고요. 20은 문자열이에요. 자,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 데이터 타입으로 일치를 시켜줘야 그래야 이 플러스 연산이 가능해지겠죠. 따라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자열은 가나다라던가 헬로우라던가 다양한 이런 문자들도 포함을 할 수 있는 반면 숫자를 크게 문자열로 바꿀 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숫자만 문자열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만들어진 상태로 20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플러스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우리 문자열끼리의 플러스 연산은 문자열 이어붙이기가 되죠. 따라서 이 연산의 수행 결과는 1020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수행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숫자 타입으로 변환시키는 건데요. 자, 만약에 10과
O라고 하는 거를 플러스 연산이 아닌 다른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해볼게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연산이 가능하지만 마이너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곱하기라던가 아니면 대소비교 이런 것들은 문자열 자체가 연산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연산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숫자를 무조건 문자열로 바꿔준다기보다는 연산이 가능한 형태로, 즉 이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주는 거를 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 마이너스 문자열 5이니까 여기를 숫자 5로 바꾼 상태에서 10 마이너스 5인 5가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과 문자열 5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타입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타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문제가 덜 되는 방향, 즉 플러스 연산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로 바꿔야지만 연산이 가능해요. 따라서 이 5라고 하는 거를 숫자 5로 변경을 한 다음에 숫자 5보다 10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질문은 true라고 하는 값을 반환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는 단항 연산자, 우리 플러스 기호라던가 마이너스 기호라던가 이런 음수 양수를 나타내는 그 플러스를 의미하는 건데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빈 따옴표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이러한 값을 가지고 조금 특수한 판정을 하게 돼요. 바로 이러한 값을 펄스라고 취급을 하게 되는데 펄스로 취급될 수 있는 값을 펄시 값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펄시 값인 경우엔 펄스로 판정을 하게 되고 이 펄스는 불린 타입이죠. 이 불린 타입에 플러스 연산이 붙을 수 있는 건 숫자예요. 따라서 플러스가 붙게 되면은 양수가 되는 거고요. 이 펄스는 내부적으로 숫자를 나타내면 0을 가리켜요. 따라서 얘는 숫자 0을 출력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논리 타입으로 변환인데요. 좀 전에 제가 트루시값, 펄시값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펄시값은 거짓으로 평가되는 값을 펄시값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펄시값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값들을 트루시값, 참으로 평가되는 값으로 불리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뭐 undefined라던가 null이라던가 0, NaN, 그 다음에 빈 문자열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이었어요. 따라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논리값 형태로 자동으로 변환돼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펄스로 판정될 수 있게끔 만든 값을 펄시값이라고 불러요. 이런 펄스나 트루값 같은 경우는 보통 if문이나 뭐 반복문 같은 조건문 같은 뭐 아니면 반복문 같은 이런 곳에서 조건식 형태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이 펄시 값을 사용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연산 자체를 좀 줄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을 코드로 살펴볼게요. 자, 이 베리어블 하위에다가 폴더를 만들 거예요. 자, implicit collision이라고 해서 얘는 자동 형변환을 의미해요. 내부에 파일을 만들 거고요. 01 언더바 convert to string.js라고 해서 우리 앞서 PPT에서 살펴봤던 문자열로 자동으로 타입이 변환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콘솔.log로 숫자 10에 플러스 문자열 20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면 1020,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1020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 값이 나오게 돼요. 자, 이 20이라고 하는 거를 숫자로 바꿔주는 대신 10이라고 하는 거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걸 택했다고 했죠. 왜냐면 문자열이 들어있는 플러스 연산 같은 경우엔 어차피 문자열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어붙이는 게 에러가 날 확률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자, 이런 자동 형변화는 템플릿 리터럴 표현식에서도 똑같이 동작을 하게 돼요. 자, 10 플러스 20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10 플러스 20
자, 실행해보면 10 플러스 20은 30이라고 하는 연산 수행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이 템플릿 리터럴 내부에 있는 표현식 자체는 우선적으로 판정을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고 딱히 플러스 연산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계산 결과가 30이었죠. 숫자 30인데 이 30이 문자열 내부에 포함이 되면서 10 플러스 20은 30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계산 결과가 출력이 되게 돼요. 즉 문자열 합치기 기능이 일어난 거고 여기서는 플러스 연산을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거죠. 자, PPT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자열 타입이 아닌 값을 문자열 타입으로 암묵적으로 변환시키는 방법 또한 있어요. 이 콘솔.log로 로그로 출력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문자열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플러스 빈 문자열 형태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형태가 문자열이고 이쪽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 쪽을 문자열로 바꿔서 이어붙이기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으니까 그냥 1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출력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1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진짜 문자열이 맞는지를 타입 오브 연산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확인해보면 스트링, 문자열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엔 nan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여기에 빈 문자열 형태를 또 더하게 되면 위에 거하고 사실 똑같아요. 왜냐면 이 nan이라고 하는 거는 한술 연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숫자 자료형이기 때문에 결국 숫자 플러스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변환된 거는 문자열이겠죠? 자,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na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돼요. 자, 인피니트도 마찬가지예요. 콘솔에다가 출력해 볼게요. 인피니티에 플러스 비문자열을 하게 되면은 연산 수행 결과는 인피니티라고 하는 문자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true라고 하는 논리값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true라고 하는 문자열, 그 다음에 null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들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undefined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값만 출력을 해보지만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생분들은 타입 오브도 함께 출력을 해보면서 정말로 문자열로 이런 값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콘솔.log로 자, 심볼이라고 하는 타입에 플러스 빈 문자열을 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에러의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이 에러의 이유는 cannot convert a symbol value to a string. 심벌이라고 하는 값은 스트링으로 변경을 할 수 없다. 우리 심벌 잠깐 나왔을 때 심벌은 변경 불가능한 값이라고 했죠. 값 자체도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얘는 타입 자체도 변경 불가능한 그냥 딱 유니크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객체예요. 우리 콘솔.log로 객체, 그 다음에 플러스 빈 문자열 형태로 출력을 해볼 건데 실행해보면 이거 심볼을 주석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앞에 슬러시를 하게 되면 이 라인의 코드를 쭉 읽다가 슬러시가 되어 있는 이 주석은 코드를 해석할 때 무시를 하게 돼요. 자, 에러 나는 부분은 이렇게 주석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대괄호 한 다음에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객체를 이용해서 뭔가 플러스 연산으로 문자열로 만들어가고 출력을 할 때 내부적으로는 이 객체 내부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게끔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동작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 지금은 객체가 문자열 형태로 바꿨다. 즉 타입만 변환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볼 거는 배열인데요. 자, 배열도 빈 문자열하고 더하기 연산을 수행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 대괄호 자체는 객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리터럴을 표현해주기 위한 거지 실제 값을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괄호가 이렇게 나온 거는 안에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빈 대괄호 형태도 안 나오고 아무 값들도 안 나오게 된 건데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 배열 자체를 문자열로 바꿨구나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볼 거는 함수예요. 자, 이러한 함수를 빈 문자열 형태랑 더하기 연산을 수행해서 문자열로 변경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함수 자체가 그냥 문자열로 변경이 돼버려요. 간혹 사용할 일들이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숫자 타입으로 변환시키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새롭게 파일을 좀 만들어 줄게요. 자, convert to number.js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실 거고요. 이번엔 숫자 타입으로 변환되는 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콘솔에다가 출력하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10에 마이너스 문자열 5를 하게 되면 자, 빼기 연산은 문자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실행해보면 문자열과 빼기 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 곱하기 연산도 해볼게요. 10 곱하기 문자열 5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숫자로 취급을 해서 50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나누기 연산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누기 연산의 수행 결과도 정상적으로 숫자 취급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모드 연산을 볼 건데 10에 모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예요. 여기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나눠볼 건데요. 자, 실행해보면 nan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nan은 숫자죠? 결국은 얘를 숫자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숫자와 숫자의 연산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계산 결과 또한 숫자가 나온 거예요. 다만 얘는 산술 연산 자체가 불가능한 값이다 라고 해서 nan이라고 하는 특수한 값이 나오게 된 거죠. 자, 대소 비교도 한번 해볼 건데요. 콘솔.log으로 10이 문자열 5보다 큰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자열 5라고 하는 거를 숫자로 변경을 해서 대소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해당 연산의 수행 결과는 true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를 이용한 숫자로 변경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콘솔.log으로 우리 아까 PPT에 나와 있었던 대로 플러스 빈 문자열 하게 되면 이 빈 문자열은 펄스로 판정될 수 있는 값이고 펄스는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값을 숫자로 취급해서 숫자 0이 되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숫자 0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플러스 문자열 1이라고 해도 얘를 간단하게 숫자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콘솔.log으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작성한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연산을 해줬어요. 실행해보면 자, nan 결국 숫자로는 바뀌었는데 이거 자체는 숫자로 표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nan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펄스는 0이라고 했죠. true는 1이라고 하는 값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얘를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은 앞에 플러스 연산을 붙였을 때 형변환돼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펄스는 0이 돼요. 실행해보면 펄스는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널이에요. 플러스 널이라고 하면 이 널이라고 하는 것도 펄스로 취급될 수 있는 펄시값이라고 했고요. 이 펄시값은 숫자로 변환했을 때 0을 나타내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undefined. 이 undefined도 마찬가지로 펄시값이긴 하지만 얘는 독특하게 숫자로 변경을 할 때 0을 나타내지 않고 바로 이 nan이라고 하는 숫자를 방한해줘요. 자, 그 다음에 심볼.
이 심벌 타입도 플러스를 붙여가지고 숫자로 변경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면은 실행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죠. 이 에러의 사유는 아까하고 똑같이 심벌 값은 넘버 타입으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라인은 주석을 달고 이후 거를 실행할게요. 자, 이번엔 객체 리터럴의 플러스 연산을 수행해서 숫자로 바꿔볼 건데 강제로 숫자로 바꾸긴 했지만 얘는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값이라 nan이 됐고요. 자, 이 배열 또한 숫자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배열을 숫자로 바꾸게 되면 얘는 0이 돼요. 자, 이거는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은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심오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일을 수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암기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콘솔.log에 플러스 펑션. 자, 함수 또한 숫자로 변경을 해볼 건데요. 실행해보면 함수는 숫자 타입으로 변경을 했지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nan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살펴봤던 true 값을 false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true시 값이나 false 값. 지금 이 true가 1이 될 수 있고 false가 0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또 여기에 있는 뭐 nul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0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자체가 거짓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값들을 따로 구분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03 언더바 convert to boolean이라고 하는 JS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 if문은 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국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if 만약에 가로 안에 있는 게 true이면 뒤에 거를 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 true 값은 true이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수행하게 되고 그래서 콘솔에 if true라고 출력이 되실 거예요. 자, if false라고 해서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게 false죠. 이 콘솔에다가 출력해 보면 자, 실행했을 때 아무런 결과값도 나오지 않아요. if 뒤에 false라고 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수행하지가 않은 거죠. 자, 이 if 괄호 안에는 항상 true나 false가 반환될 수 있는 조건문 형태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undefined라고 하는 값을 넣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undefined라고 하는 값을 넣어갖고 콘솔에 한번 출력을 해보면 실행했을 때 아무런 결과값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undefined라고 하는 값은 false로 취급될 수 있는 false 값이기 때문에 결국 이 위에서 작성을 했던 false하고 똑같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null이라고 하는 값도 false로 취급될 수 있는 false 값이고요. 실행했을 때 null도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값 또한 false로 취급될 수 있는 false 값이에요. 실행했을 때 아무런 값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또 nan이라고 하는 값 또한 false로 취급될 수 있는 false 값이고요. 그다음에 빈 문자열 또한 아무 값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로 취급할 수 있는 false 값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예, 헛다운표 안에 헛다운표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여기는 쌍따옴표로 작성을 해줄게요.
똑같은 문자열이긴 하지만 안에가 빈 문자열이 아닌 내용이 들어있는 값은 펄시값으로 취급하지 않기에 펄시값이 아니면 true로 취급될 수 있는 trueC 값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실행을 했을 때 얘는 true로 취급하기 때문에 내용을 출력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처럼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trueC 값, 그렇지 않고 0으로 취급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값들은 전부 펄시 값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명시적 타입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시적 타입 변환은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값의 타입을 변환하는 것을 명시적 타입 변환이라고 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표준 빌트인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링이라던가 넘버라던가 불린이라던가 이런 빌트인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빌트인 함수들은 가장 후반부 챕터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형변화를 위해서만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런 빌트인 함수들은 앞글자가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new 연산자 없이 호출하는 방법으로 암묵적인 타입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콘솔.log으로 스트링이라고 하는 빌트인 생성자 함수에 10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넣게 되면 이 함수의 호출 결과값은 문자열 10이 돼요. 또 이 10이라고 하는 값에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의 거의 모든 것들은 다 객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객체들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를 가장 최상위 객체로 취급을 하고 있고, 이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에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이 toStr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로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 프로토타입은 지금은 이해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뒷부분에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다뤘던 문자열 연결 연산자, 마찬가지로 문자열 타입 변환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 부분은 뭐 앞에서 봤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숫자 타입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인데요. 넘버라고 하는 빌트인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10이라고 하는 값을 문자열 형태로 넣어주게 되면 얘는 숫자 10으로 변경을 하는 방법이 되고요. 또 passint라고 하는 내장 함수, 또 passfloat라고 하는 내장 함수들을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숫자들을 정수 혹은 실수 형태로 문자열로 숫자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플러스 단항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앞에서 잠깐 살펴봤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곱하기라고 하는 산술 연산자를 이용해서도 숫자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을 때 곱하기 연산을 수행해서 1이라고 하는 값을 곱해주게 되면 곱셈 연산이기 때문에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로 바꾼다고 했죠. 숫자로 바꾸게 되면 여기는 숫자 10이 되고, 숫자 10에다가 1을 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이 10 자체를 숫자로 변경한 것과 똑같이 수행하게 돼요. 자, 추가로 논리 타입으로 변환하는 방법인데요. 불린이라고 하는 빌트인 함수, 빌트인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에 부정 논리 연산자를 두 번을 사용을 하는 걸로 이거를 논리 타입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값이 들어있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트루시 값이라고 했죠. 이 트루시 값인 거에 부정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얘는 펄스라고 하는 논리 값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펄스에 다시 한 번 더 부정을 하게 되면 펄스가 true로 변경을 하겠죠. 그래서 trueC 값을 명시적으로 true로 변경을 해갖고 사용을 해야 될 때 이런 논리 부정 연산자 두 개를 연달아 사용하는 걸로 형변환 처리를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작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코드로 살펴볼게요. 자, 새롭게 폴더를 만드실 거고 02번에 new 폴더 하신 다음에 자, 공사 언더바 explicit caution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드실 거고 강제 형변환을 의미해요. 자, 이 내부에다가 convert to string이라고 하는 JS 파일부터 만들어 주실게요.
자, 명시적 타입 변환 중에 먼저 문자열 타입으로 변환시키는 거를 볼 거고, 먼저 스트링이라고 하는 빌트인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자, 콘솔 로그로 스트링 빌트인 생성자 함수를 new 연산자 없이 호출하면서 10이라고 하는 값을 숫자 형태로 넣어갖고 출력을 해볼 거예요. 실행해 보면 10이라고 출력이 되는데, 이 10은 문자 열이 되고요. 이 타입 오브 연산을 이용해서 어떤 타입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문자열 타입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하는 빌트인 생성자 함수 안에다가 숫자 값이라던가 논리 값들을 넣으면 이 값들을 문자열 형태로 바꿔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nan이라고 하는 것도 숫자 값이기 때문에 na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되는 거고요. infinity라고 하는 숫자 값 또한 문자열로 변경을 해주는 거고, 자, true라고 하는 논리 값도 문자열로 변경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pulse라고 하는 논리 값 또한 문자열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계산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입력한 값대로 이렇게 나오겠지만, 전부 다 타입 오브로 출력을 해보면 문자열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에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들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 toString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바로 toStr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얘가 0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10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10을 가로로 묶어서 이 10이라고 하는 값 자체를 toString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뭐 실행을 해보시면 1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됐죠. 자, 마찬가지로 타입 오브 연산을 이용해서 문자열로 정상적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자, 문자열 취급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콘솔.log로 nan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toStr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로 변경할 수 있고요. infinity라고 하는 숫자 또한 toString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뭐 true나 false라고 하는 값도 toString 함수를 호출해서 문자열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숫자로 변환시키는 거를 볼 건데요. 새롭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 자, convert to number.js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 먼저 이쪽도 앞에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빌트인 생성자 함수를 이용했듯이 숫자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number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우리 콘솔.log로 출력을 해볼 건데, number라고 하는 빌트인 생성자 함수에 문자열로 1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넣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 자, 1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됐죠. 이 10이라고 하는 값이 어떤 타입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10이라고 하는 값은 넘버, 숫자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는 정수하고 실수를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 넘버 생성자 함수에 10.01이라고 하는 실수 값을 넣게 돼도 마찬가지로 넘버 타입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이때 넘버 타입으로 변경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10.01이라고 하는 실수 값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또 이 넘버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true라던가 false 같은 논리값 또한 숫자로 변경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이 true라고 하는 거를 숫자로 강제로 바꿔보면은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려고 하는 거는 parseInt라던가 parseFloat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parseInt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로 되어 있는 이 10이라고 하는 거를 정수 형태로 바꿔줄 때 사용하는 함수가 parseInt예요. 실행해 보면 이 10을 숫자 10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고요. 자, 잘 바뀌는지 타입 오브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숫자 타입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콘솔.log으로 passFloat라고 하는 내장 함수도 이용해 볼 건데요. 이 passFloat에 마찬가지로 1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넣어 볼게요. 보통 parseInt 같은 경우에는 정수로, passFloat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변환을 시킬 때 사용을 하는 함수인데 둘 다 정수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넣을 때는 둘 다 정수로 변경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실수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가지고 변환 처리를 할 때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parseInt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10.01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정수 형태로 바꿔보면 실행했을 때 10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숫자로 바꾸면서 정수로도 바꿔준 거죠. 자, 이렇게 실수로 되어 있는 문자열 자체를 숫자로 취급하면서 그대로 실수로 취급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passFloa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돼요. 자, 실행하게 되면 10.01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실수로 표현된 것만큼을 전부 다 숫자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산술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볼 건데요. 자, 문자열 10과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곱셈 연산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거를 곱하기 때문에 값의 변화 없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반환하게 될 거고 계산 결과는 숫자 10이 될 거예요. 자, 타입 오브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해당 타입이 숫자로 잘 변경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숫자 타입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실수 또한 마찬가지 방식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10.01에 곱하기 1을 해서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NaN이 나왔죠? 아, 여기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네요. 10.01에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타입 오브를 했어요. 실행해 보면 자, 넘버 타입 숫자로 잘 변경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했을 때 10.01이라고 하는 실수값을 그대로 숫자로 바꿔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true라고 하는 논리값을 숫자로 변경을 해갖고 사용을 해야 될 때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true는 1을 가리키니까 1 곱하기 1은 1, 1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자, false라고 하는 값은 0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0이라고 하는 숫자의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타입을 일치시키는 형변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중에 강제 형변환과 자동 형변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모든 규칙들을 다 외우고 사용을 하면 좋겠지만 사용하시면서 점점 익숙해지실 거니까 뭐 양이 많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왜 바꿔야 되는지 이 한 가지를 좀 집중해서 보신다고 하면 오늘 수업은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